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기대 득점입니다. 요즘 축구를 좀 본다 하면은 이런 기대 득점이라는 지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기하는 도중에도 그걸 분석하는 지표로 나오기도 하고, 축구 관련 칼럼이라든지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대 득점이라는 지표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대 득점이 뭐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대 득점의 정의를 한번 본다면은, 기대 득점은 그 슈팅을 했을 때 득점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대 득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축구는 기본적으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하지만 한 경기에 평균적으로 두세 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골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니 매 경기에 두세 골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적으니까 이 골을 활용해서 지표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더 확장해서 슈팅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 착안해서 이 기대 득점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었고, 골을 넣으려면 슈팅을 해야 되니까 이 슈팅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슈팅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기대 득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득점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고 하면은, 한 통계 사이트에서 수십만 번의 슈팅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팅 그 득점에 대한 확률을 수치화한 것인데, 이 수치화함에 있어서 통계적인 계산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저도 잘 모르고, 또 말하기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득점에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이 기대 득점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러한 변수들이 기대 득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는 뭐가 있냐? 이런 기대 득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골대와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슈팅 각도도 슈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슈팅 각도가 넓으면은 기대 득점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각도가 없는 곳에서 슈팅을 하였다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대 득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이었는지 어시스트의 종류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수비의 위치도 들어갑니다. 슈팅하였을 때 수비의 위치가 어땠는지, 그리고 골키퍼의 위치가 많이 전진해 있었는지 아니면 골대와 붙어 있었는지, 이거를 다 요인에 다 산정을 해가지고 수십만 번 빅데이터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 득점을 산정하여서 지표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득점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기대 득점의 주요 성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대 득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슈팅을 하였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은 슈팅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성질으로는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슈팅을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 번 슈팅을 할 것인데, 그 각각의 슈팅의 기대값이 기대 득점을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득점을 가지는 활약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걸 더 나아가서 한 팀이 한 경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대 득점을 만들어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한 팀이 한 시즌에, 한 선수가 한 시즌에 어느 정도 기대 득점을 창출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득점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또한 간략하게 저도 기대 득점을 활용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득점 확률 7.2%를 뚫어낸 이강인.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가 이 득점을 했을 당시에 이 슈팅이 7.2% 퍼센트이기 때문에 0.072겠죠. 기대 득점의 0.07이라는 값을 가지고 슈팅을 하였는데 이게 골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낮은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어낼 만큼 좋은 슈팅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개별의 슈팅 퀄리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기대 득점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을 때 단 기대 득점은 단 0.2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꺾을 수 있었느냐 라는 칼럼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 단위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 90분 동안에 기대 득점 0.21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리 좋지 못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한 팀이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이 기대 득점을 또 활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득점을 활용해서 어떤 선수라든지 팀을 평가할 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득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득점과 기대 득점을 비교를 해서 어느 실제 득점이 더 큰지 아니면 같은지 기대 득점이 더 큰지 이거를 분석해서 이 팀이나 이 선수가 보완해야 될 점을 찾는 것이죠. 이 기대 득점이라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평균의 그러니까 공평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 득점과 기대 득점을 일치했다 하면은 공평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기록했다 하면은 낮은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골 결정력으로 좋은 슈팅력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기대 득점이 낮았을 만큼 그리 좋지 못한 공격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운 좋게 골로 이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대 득점, 그러니까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기대 득점이 실제 득점보다 더 많았다면은 좋은 찬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여서 실제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더 골문 앞에서 좀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K리그 1 기대 득점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기대 득점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인데 아무래도 기대 득점 순으로 순위가 기록한 것이 보이죠. 울산이 우승을 하였고 전북이 2등을 하였으니 기대 득점과 최종 순위는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팀이 한 두 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북과 울산은 기대 득점과 크게 벗어나지 않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낸 공격 찬스만큼 또 공평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눈에 띄는 팀은 이 서울 그리고 수원FC가 있습니다. 서울은 50.8이라는 기대 득점을 보였지만은 여기서 50.8이면 이 팀에서 중위권이죠.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낸 득점은 43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골을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원FC는 반대로 기대 득점이 지금 밑에서 세 번째인데 실제로 만들어낸 득점은 위에서 세 번째죠. 네, 그만큼 낮은 슈팅 확률 속에서도 정말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 이승우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더골들을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수원FC는
이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높았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대 득점, 그러니까 좋은 확률의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는 운이 따라줬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 반면에 서울은 이 골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팀을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수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작년 2022년 K리그 1 기대 득점 선수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역시 득점왕 조규성 선수가 있고 준규 선수가 2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 득점을 봤을 때 조규성 선수는 기대 득점에 비해서 골을 훨씬 더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는 실제 득점과 기대 득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조규성 선수는 낮은 기대 득점에서도 정말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좋은 슈팅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승우 선수,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수원FC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제 득점을 보여준 것에는 이승우 선수가 지금 7.46밖에 기대 득점이 안 되는데도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14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낮은 확률 속에서도 정말 멋진 원더골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습니다. 이래서 기대 득점을 활용한 분석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 기대 득점 응용 시리즈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대 득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에요. 아까 방금 저희가 본 그 기대 득점에는 이 페널티킥이 포함된 값일 것입니다. 실제로 선수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 이 페널티킥을 제외한 오픈 플레이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대 시점, 기대 득점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는 슈팅은 아무래도 공격수 기준으로 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대로 기대 시점, 이것은 뭐 골키퍼라든지 수비를 평가에 대해서 활용하는 지표일 테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미드필더를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선수가 패스를 했을 때 그 패스가 골로 얼마나 이어질지를 그 수치화한 것이 기대 어시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 득점 한번 알아보았고, 이런 다음번에 축구를 즐길 때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선수나 팀을 평가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